네, 안녕하십니까. 나무 ENR의 김태선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그 유럽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해서 가격 통제에 대한 방식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는 그 3프로 TV의 그 백브리핑이라는 코너에 저희가 출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얘기됐던 내용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저희가 따로 더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 페이지는 많지 않지만은 어쨌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쪽 탄소배출권 시장의 ETF 쪽에 많이 또 투자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고선 이렇게 투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탄소배출권의 유럽의 그 가격 통제 방식하고, 그리고 실제로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어떤 시장 개입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물량 통제를 해서 가격을 조정하게끔 하는, 등락을 조금 통제하게끔 하는 그런 로직인데, 요 가격 안정화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성격하고 좀 다른 어떤 그 투기적인 성향의 그 어떤 매매가 있어서 가격이 급등할 때 어떤 개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격 급등할 때 그 투기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그 제도적인 것들이 있는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준은 아마도 우리나라 ETS도 요 유럽의 이런 어떤 가격 급등에 대한 방지에 대한 것들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대한민국 ETS하고 비슷한, 우리나라가 이제 벤치마킹 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유럽의 탄소배출권 시장은 벌금으로, 과징금으로 톤당 100유로가 이렇게 막혀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먼저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과거 2개년도라는 그 가격을 가지고 2년치에 대한 평균 가격을 이제 뽑아내죠. 이거를 이제 베이직 프라이스다라고 이렇게 명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 보시면 노란색 선에 대해서 2개년도치 요 2개년 데이터를 가지고 1년 동안에 대한 평균 가격이죠. 이게 2년치에 대한 평균 가격 구해서 1년 동안 이렇게 그려가고, 또 두 번째 계단은 여기서부터 여기 2년, 요 2년을 또, 1년이 또 오버랩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여기 1년이 또 오버랩 되는데, 어쨌든 직전 2개년도니까 이렇게 넘길수록 1년치가 이제 오버랩 돼서 이 파란색 그 계단식의 이런 가격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4만, 이 가격 수준에다가 곱하기 4만 게 이제 오렌지색 선이 되겠죠. 계단식으로. 그래서 3배만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그 가격 급등할 때 시장 개입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그 베이직 가격에다가 곱하기 3배 한 이 오렌지 선 이렇게 계단이 있고, 이 계단 위에서 요 3배 한 그 계단보다 위에서 6개월 연속으로 가격이 형성될 때, 되게 어려운 조건이죠. 6개월 동안 요 3배 한 그 상단 가격보다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그러니까 석 달은 계속 요 위에 있었는데 그 다음 달은 안 돼 있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석 달에 또 돼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연속이라는 말이 이제 그거거든요. 계속해서 6개월 동안에 그 상단 가격을 초과하는 그런 가격이 형성이 될 때 이제 개입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6개월 연속해서 상단 가격을 초과하게 되면 어떤 개입이냐? 그거는 이제 그 커미티를 모집을 해서 거기서 논의하는 거죠. 어디까지 가격을 빼야 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 시장 안정화 물량을 풀 것인지, 이런 디테일한 얘기들은 이제 그 커미티에서 논의하겠다라는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오렌지색 계단은 그 3배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터치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6개월 연속이라는 이 조건이 상당히 이제 발동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것들이 3배 하지 말고 2배만 하자. 그런 또 개정안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그 과징금하고 그런 것도 이제 연계를 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켓의 움직임에 있어서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투기적인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격 안정화에 대한 그런 시장 개입 요건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선, 연두색 선은 그 EU 쪽에서 얘기되고 있는 그 하단이라고 그럴까요? 가격 하단? 그 60유로쯤 해서 플로어 가격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은 60유로 하고 과징금 아니면 곱하기 4만 이 밴드 내에서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현실적으로 뭐 시장 가격이 과징금보다 높게 되면 그건 좀 잘못된 그런 시장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과징금 수준을 더 올리든지 얘네들 2배로 낮추든지 그런 어떤 조치가 필요로 하겠죠. 이게 충돌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개정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종종 있고요. 그래서 2배로 할지에 대한 것들은 5월 달에 결론을 내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ETS에 대한 그 기본적인 스킴은 뭐 만약에 뭐 그 할당량을 적게 주든지 뭐 어떤 제도적인 것들이 좀 감축에 대한 것들이 압박이 심하게 되면 뭐 어쨌든 공급이 이제 줄는 거죠. 그래서 시장 안정화 조치가 발동되는 경우도 유통 물량이 이제 줄는 것이 되겠고 감축 목표 fit for 55가 발효가 돼서 40%보다 15%가 늘어난 55%를 이제 감축하게 되면은 할당에 대한 축소가 되겠고 그 얘기는 배추권에 대한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여기에 맞춰서 배추권이 계속해서 오르면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도 오히려 온실가스 줄이는 감축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조심스럽게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감축 옵션에 대한 것들은 이제 부각이 많이 되겠고, 그러면은 이제 발전회사 입장에서는 발전 공급 방식, 그러니까 전력 생산 방식, 급전 방식에 대한 변화가 있겠고, 프로젝트가 같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메리트 오더에 대한 그 변화가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린 텍소노미가 발효됐다는 얘기는 화석연료 쪽보다는 오히려 원자력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또 작동이 되면은 배추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따라서 가격도 하락하는 그런 초과 공급 그 사태가 또 초래하겠죠. 그러면 또다시 잉여가 되겠고 이 루프를 돌리는 게 탄소배출권 ETS 시장의 기본적인 그런 사이클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한번 저희가 소개한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 안정화 조치는 MSR에 대한 상한하고 하한이 이렇게 있고 이 어느 해에 유통되는 물량이 3.8억 톤보다 많으면 그 물량에 대해서 24%인 그 지난 그 20년도에 그 유통된 물량이 15.8억 톤이거든요. 이게 8.3억 톤보다 뭐 2배 가까이 이제 초과가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24%를 반영하고 여기에 이 값에 상하는 것들이 3.8억 톤이기 때문에 이 물량을 이제 빼버리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그래서 리저브 물량으로 시장 안정화 조치 리저브 물량으로 이제 비축해두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만약에 유통되는 물량이 4억 톤 이하다. 그러면 여기서 비축된 그 물량에서 1억 톤 빼서 마켓에다가 또 인젝션 해주는. 그래서 앞 페이지에 있는 그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그런 스킴이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에 대한 건데, 그, 어쨌든 시장이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많이 확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한 45.2%, 그리고 3월 4일 현재는 연간 변동성은 이 장기 수준보다 훨씬 초과되는 2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98.6%로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징금하고 이 가격 수준이 뭐 장중에 98유로까지 터치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거의 과징금 수준까지 많이 육박했다가 최근에 이제 하락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락 조정에 대한 것들이 이슈될 만한 그런 그 재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뭐 일단은 너무 그 과징금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정에 대한 그 움직임들도 있겠고, 그리고 디커플링에 대한 거,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는데 탄소 배출권 가격이 또 빠지는 그 디커플링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좀 많이 또 일어나죠. 근데 이거는 어떤 제가 보기에는 투기적인 수요가 좀 마켓에서 빠져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업체들이 전력하고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이 이제 높아지니까 탄소 배출권으로 선제적으로 해증했던 물량들을 털고 그 자금으로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그 비싸진 에너지원을 매집하는 데 쓰지 않았나라는 얘기도 있겠고, 그리고 에너지 시장이 이제 거의 붕괴 직전에 왔기 때문에 뭐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뭐 현금 확보 차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켓에 대한 해석 재료들은 상당히 많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르는 요인에 대해서 이제 제가 따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에 대한 것들을 좀 부연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 7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이 일중 변동성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일간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폭이 커지면 밑으로 이제 리스크로 환산하게 되면 여기에 맞춰서 정확히 1대1로 마켓에 대한 리스크는 커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동성에 대한 것들은 뭐 실질적으로 일중의 변동성, 그 수익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유럽 시장의 가격 안정화 조치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